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리면은요. 국세로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를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되고요.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그 문장에서 관할 아니면 납세지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로 되고요. 또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임을 부여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국세로서 비거주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지방세 했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서 복습해드렸고 이제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 23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7번 조세의 모든 세금에 대해서 독립성에 따른 분류,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것이 독립성에 따른 분류예요. 여기에서 볼 때 세원이 있음으로써 다른 세금과 별도로서 징수하는 세금이 독립세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적어지죠. 1가로 독립세, 조세 중 모든 세금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과세 주체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세원이니까 법률적 근거죠. 독자적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말은 세원이 있음으로써 그 세원을 갖췄을 때 다른 세금과 별도로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독립세라는 겁니다. 별도로 징수하니까 독립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독립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세, 부가세의 내용 읽어볼 때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거예요. 붙여서 과세는 세금이다. 이 말은 세원이 없음으로써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세원이 없이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니까 이해적 내용으로서는 기생충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기생충세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가세예요. 그런데 이해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음 중 기생충세는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기생충으로서 이해하고 아는 것은 부가세로 아시면 돼요. 부가세로서 붙이는 세금이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거의 해당된 세금으로서는 대표적으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내용으로서 밑에 보시면 심화 학습해가지고 본세 나오고 부가세 표 나옵니다. 거기에서 본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가 붙이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숫자 외울 필요 없이 취득세에 붙은 세금에 대한 내용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붙여진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붙고요.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이 내용에서 이제 구별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볼 때에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붙냐면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냐면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재산세까지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내용 조심하세요.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어요. 붙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오른쪽 보시면 1페이지 오른쪽에서 거기에다가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적어낸 내용으로서 재산세 옆에 지방교육세에다가 네모 쳐가지고 구별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없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마치고요. 문제 잘 나온 쪽인 납세무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데, 모든 교재가 성립과 확정, 소멸을 설명할 때 페이지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내용으로서 왔다 갔다 하게끔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넘기다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왜? 페이지도 못 찾거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다 내용은 법전 순서대로 하지 않을게요. 이 실무적 순서로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충분하게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실무적 내용으로서 적어져 있는 내용이 유인물로서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 성립되고 그리고 확정되고 소멸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을 먼저 봅니다. 성립에 대한 내용의 뜻은요, 일반적으로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일반적의 성립 시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이랬으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죠. 세자 앞에 있는 단어 세원, 그리고 갖추었을 때 였으니까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이니까 일반적 경우에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성립 시기의 일반적이에요. 어때요? 쉽죠?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 이렇게 나왔으면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됩니다. 또 등록면허세에 납세무 성립 시기 이렇게 나왔으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수시 부과할 때가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세금들을 보고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럽니다. 어땠을 때 수시 부과하냐면요,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 적게 고지서로서 나와졌어요. 그랬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수시 부과는 세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과 이 말 나왔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속세에 대한으로서 세자표가 상속이니까 이때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과 개시하는 때는 같은 말이에요. 성립시기는 상속 개시일, 개시하는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에 대한 내용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라고 공고했어요. 그럼 빠뜨리겠다고 공고했으니까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모든 교재에서는 적어져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문 공부하시라고 적으신 거예요. 뭐 그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시험 용도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까지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법에다가 투여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그 내용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 버리고요. 8월 달 되시면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에 빠뜨리겠다라고 공고하니까 지금부터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얘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나온 모의고사 있으면 그 모의고사 찢으십시오. 그 모의가 아니라 학문적 내용으로서 뭐 기말 시험이랄지 중간 시험에서만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찍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일반적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개 기억하시라고 박스에다가 적어놨어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로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민법적 내용과 연결해 봅시다.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정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 말이 나와져요.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 라는 내용으로서 부는 본에 따라가는 겁니다.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부가세 배웠죠. 자,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세에 따른다. 라는 내용으로서 성립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내요. 이때 부가세에 해당되는 세금 방금 배웠죠. 해당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그리고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일종입니다. 그런데 안 배워도 알겠네요. 여기에서 세자 앞에 적은 단어가 가산이니까 붙인다. 라는 의미로서 부가세 일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본에 따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본에 대한 세의 명칭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 본에 대한 세의 명칭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요 세의 명칭까지 외울 필요 없이 부가세에 대한 의미로서 성립시기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내용으로서 문장으로서는 적어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부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살펴볼 때에 방금 1페이지 유인물에서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서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내용이 문장에 있죠. 거기에서 과세 표준되는 세 이것까지 다 외우려면 그 글자 과세 표준되는 벌써 7자를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그 내용은 맞게 적어질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문장으로 나올 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마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회에 대한 내용이 적어진다면 그 본회에 대한 내용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가산세 나오죠.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문장에서 어떤 말 나올까요? 당연히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있죠. 자, 거기에서 이를 가산할 국세, 이를 가산할 지방세 여기까지 외우려면요. 짜증스럽겠죠. 거기까지 외울 필요 없이 문장에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본이 적어지면 그 본에다가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 있었을 때 그 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부에 대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문장으로 나온다면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수경우합니다.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날짜를 정해줍니다. 아까 볼 때 보유에 관한 세금은 매년마다 징수한다겠죠. 그 내용으로서 법에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기준일 이렇게 나오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한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법에서는 어느 시점에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한 날짜로서 과세 기준일 이렇게 나오는데 과세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 내용으로 버리고요. 그냥 기준일 하세요. 기준일로서 며칠로 정했냐면 똑같게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보유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는 기준일인데 6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주의할 거. 조심하실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3분 주민세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돼요. 이 제3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세법에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돼요. 한 20년 전 아니면 15년 전쯤일 겁니다. 그때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연로하신 분은 잘 아시겠으나 사업소의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업소에 관한 세금, 사업소에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에 대해 있었는데 이 사업소에 대한 내용은 사업은 계속적 행하는 거죠. 또 사업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업소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영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과세하고 이 내용은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었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법을 모르신 분으로서요.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과 단어를 연결해서 비교합니다.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소, 여기도 사업소 같은 글자거든요. 같은 글자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세금으로서 세금을 이중과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막기 위해서요. 명칭을 바꿉니다. 명칭을 이 사업소세에 관한 내용의 세금에 대해 명칭이 제3분 주민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과세, 여기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렇게 함으로써 세원이 달라요. 세원이 다르니까 이중과세가 아닌데 이중과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명칭이 바뀝니다. 명칭이 제3분 주민세로 바뀌어요. 제3분 주민세는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야죠. 날짜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준일로서 7월 1일로 갑니다.
7월 1일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또 균등분 주민세가 있어요. 이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으로서 주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지자체마다 이사갈 수 있겠죠. 이사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균등하게 똑같은 금액으로서 과세되는 건데 매년마다 과세하니까 여기도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기준일로서 작년까지는 8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에 대한 내용의 날짜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7월 1일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풀기는 쉽겠네요. 작년 경우에 대한 내용은 8월 1일로서 주민세에 대한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올해는 같죠. 같으니까 이제 문제 풀기는 쉽게 되겠네요. 보유에 관한 세금은 기준일인데 6월 1일, 주민세로 나온다면요 7월 1일 이렇게 구별하는 게 더 편하겠죠. 뭐 그 내용이 원인이 뭔지는 알 필요 없고요. 원인이 아는 것은 거기에 대해 세법 학문하신 분한테 알고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주민세로 나왔다면 기준일인데 7월 1일이다. 보유 세금은 6월 1일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로 가보죠. 자, 먼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원부터 봅시다. 소득세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건데 소득세에서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세로서 국가가 징수합니다. 이때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법에서 기록을 해주죠. 저희들은 법에서 기록한다라는 이유로서 열거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 소득, 사업했으면 사업 소득, 그리고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으로 되고요. 연금 받았으면 연금 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 소득 이렇게 나와주는데 법에서는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그 정해진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기간 그럽니다. 과세 기간,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사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나옴으로써 합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친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쳐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칙입니다. 종합과세가 원칙. 그리고 예외상으로서 분류과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예외적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종합과세에 대한 으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줄게요. A라는 사람. 자, A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근대판 만우절 4월 1일 날짜에서 그분이 퇴직하였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A에게는 이 내용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이 기간 동안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했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요 소득이 누구 소득? A란 사람의 소득. A 개인이죠. 그럼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합쳐줘야
A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겠죠. 원칙은 뭐다? 종합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종합과세 되는데 언제 합칠까요? 4월 1일, 7월 1일, 12월 31일, 12월 31일 합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나왔네요. 소득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연말로 연상하세요. 연말로 연상하게 되면 이제 답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 하면 8글자, 연말은 2글자. 어디가 더 편할까요? 연말이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연말로 연상하세요. 그러면서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간 예납이 있어요. 중간 예납이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1월 달에 납부해 주는 것이 중간 예납이에요. 이 중간 예납에 대한 내용은 원래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이 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1년의 소득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힘드니까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분의 1 금액만큼을 전년도 소득의 2분의 1 금액만큼을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중간예납의 법률적 취지예요. 그 말은 자기 입장은 놔두고요. 우리 입장으로서 이제 말을 예쁘게 만들었다 뿐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는 뭘까요? 본래의 취지는요. 국가의 입장으로서 미리 돈을 땡기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쁘게 포장하죠. 예쁘게. 포장해서 납세 의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운 걸 막기 위해서 2분의 1 금액을 전년도의 2분의 1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간 예납입니다. 이 중간 예납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납세 성립에 대한 내용은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글자가 몇 글자냐면 9글자예요. 그 9글자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간결하게 연말로 연상하세요. 그러면서 답은요. 끝나는 때에다가 답은 되겠죠. 중간 예납이든 중간 예납이 아니든 연말로 연상하시면서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끝나는 때 여기다가 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이유로서 중간 예납 나온다면 6월 30일. 그거 되겠죠. 숫자 나왔을 때. 또 숫자 나왔을 때 중간 예납이 없으면요.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성립 시기 물어봤다면 그때에 대한 연말로서 연상하면서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되고 숫자로 나왔으면 중간 예납일 때는 6월 30일. 중간 예납하는 말이 없을 때에서 나온 건 12월 31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지세 갑시다. 인지세. 여기서 인지하면은 수입인지를 말합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적 성격으로서 과세하는 거예요. 수수료 성격이니까 수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글자 적어주고 돈 받는 거죠. 글자 적어준다 라는 말을 학문적으로서 아주 예쁜 말로 쓰면은요. 문서 작성 시 이 나오겠죠. 문서 작성 시 돈 받는다. 돈에 대한 게 뭘까요? 세의 금액. 세의 금액이니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확정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때? 글자 적었을 때.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하는데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에서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본이 만약에 적어졌다면 본에다가 맞춰서 답을 만들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세금은 기준일로서 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일로서 6월 1일, 주민세로 나온다면 기준일인데 7월 1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연말로 연상하였으면 끝나는 때로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로서 또 풀어볼 때에 2페이지에서 문제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성립,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기억,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니까 끝나는 때 나와야죠. 틀렸죠. 니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 부니까 문장으로 나왔음으로써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재산분 주민세, 주민세죠. 주민세니까 기준일인데 7월 1로 가야죠. 숫자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지방교육세였으니까 이때는 부에 대한으로서 문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씀 되죠? 있죠? 맞고요. 수시 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 재산세, 세자 맨 앞에 수시 부가로 쓰니까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맞고요. 가산세 이거 부죠. 부니까 문장으로 나왔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있어야 돼요. 없죠?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 했으니까 거기에서 니을 미음에 대해서 답은 4번 됩니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성립, 옳은 것, 성립 옳은 거죠. 거기에서 1번 재산세 6월 1일 맞죠? 답은 1번 됩니다. 2번 봅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 독립세이나 예전에 부를 가지고 있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이 나왔어요. 본이 뭘까요? 소득. 소득 나왔죠.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면 돼요. 소득세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끝나는 때 연말로 가야죠. 틀렸죠. 만약에 중간 예납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6월 30일. 중간에 예납 말이 없으면 그때는요. 12월 31일.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부죠. 그러면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본이 나왔어요. 본 재산세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맞추면 돼요. 근데 맞히니까 어딜까요? 6월 1일. 틀렸죠? 소득세, 소득세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 나와야죠. 틀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소득세니까 성립 물어봤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연말, 끝나는 때 나와야죠. 틀렸죠? 이렇게 해서 성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각기 세금마다 성립되었으면 그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세금액을 정해놓고 국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이게 성립됐음으로써 세금액 산정 가야죠. 세금으로서 확정 갑니다.
확정의 뜻은 세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두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신고라는데 이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결정이란 말은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뜻을 적어줄게요.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권자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걸 보고 결정 그럽니다. 모든 세금은 세금액을 산정할 때 두 방법 중에 하나, 신고, 결정을 택하는데 이렇게 두 방법 중에 하나 택하는 원인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를 아냐 모르냐 요 차이점에 나온 것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를 모른다 하면은 국가, 지자체가 세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세액 산정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결정으로 써갑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내 거다고 등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등기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그 토지 제가 가지고 하게요. 등기하겠죠?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이 세금액을 국가, 지자체가 산정해서요. 알려줘야죠. 고지서로서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결정. 이게 되겠죠? 그럼 보유 외 세금은요? 뭘로? 신고가 됩니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왜 신고를 택하고 왜 결정을 택하는가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이해적 내용으로서 시험에서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 없이 이제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 그러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유 세금은 결정. 이 내용으로서 알았으면 여러분 그 유인물에 있는 표 하나가 암기됩니다. 그리고 교재상으로서는 그 확정에 대한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적어졌어요. 그 복잡한 내용을 아무리 국어사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네이버 지식인에서 나왔던 글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간결하게 문장을 쭉 가볼 때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이었으면 결정 이러시면 됩니다. 그 내용 하시라고 유인물에다가 1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로서 나오실 거예요. 그 표에서 납세음 확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표 안을 볼 때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는요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등록 면허세 취득 단계 세금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신고로 되겠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재산세는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결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 있는데 예외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양도소득세로 넘어갈게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로 되고 거기에서 종합소득세가 안 적어져 있으나 종합소득세가 적어졌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외 세금이니까 신고됩니다. 신고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안 적어졌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보유죠. 아까 예화 났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보유세금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결정되겠죠. 결정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부가징수 방법으로서 가볼 때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지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제도에 대한 신고 납부다. 이를 택하는 세금은 신고를 택한 세금이에요.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적어주면은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소득세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을 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개가 나와요. 부가징수 방법으로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서 과세권자가 과세 주체죠. 과세 주체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지방세부터 해보죠. 지자체인 경우 여기에 대한으로서 지방세에 대한으로서 세액을 산정한다라는으로서 결정. 요 내용이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통 징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두 단어로서 알고 있으면 보통 징수의 뜻도 알고요. 그리고 택하는 세금도 알 수 있어요. 한번 뜻부터 해볼까요? 지방세니까 과세권자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이니까 세액을 산정해서 거기서 발부로 징수한다. 이게 보통 징수의 뜻이에요. 택하는 세금 볼 때 이 결정이 보유 그랬죠. 그럼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있을까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되겠죠. 그리고 과세권자가 국가였다 하면 국세 플러스 결정. 이 내용을 보고 부가과세 제도랍니다. 이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적 내용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예외적 내용이니까 그 예외적 내용에 대해서 예습은 안 해갖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그 내용 읽어줄게요. 2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 봤네요. 저도 이제 노안기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숫자적 내용으로서 밑에가 2라고 적어졌죠. 2페이지에서 왼쪽 보시면 맨 밑에가 표 나오고 그 표 안에가 종합부동산세 적어졌어요. 거기에서 읽어드릴게요. 가로에서 예외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내에 신고한다.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내용이 예외사항으로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옵니다.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원칙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습했으니까 자 거기에서 토지 주택을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한 자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의
속하신 분들입니다.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은 국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국가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니까 그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알려줘야죠. 알려줌으로써 고지서에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지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 기간을 종이에 적어져요.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적어집니다. 그럼 이 고지서를 받아온 초과 소유한 자는 신고할 필요 없이 이 금액을 요 기간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일반 내용과 다르게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사람이다 라고 신고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타짜 영화 볼 때에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부세 납부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신고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랑하라고 만들어져요. 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외상이에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하라 이겁니다. 그럼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이 납부 기간 내에 국세청 가서 신고하겠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있는 세무 공무원은 그 사람 알아보고 이대 나오신 분이네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때요? 종부세 납부하신 분이네요. 상위 10%에 속하신 분이네요 하고 인사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랑하라고 만든 것이 예외상입니다. 그 예외적 내용이 뭐냐? 부가과세 제도예요. 자,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은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 기간이 곧 뭘까요? 납부 기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이게 바로 부가과세 제도로서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어차피 요 금액대로 납부 기간 내에 신고할 거니까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부가과세 제도로서 상속세도 택하고 증여세도 택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안 나온다겠죠? 그럼 아는 것은요. 종합부동산세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는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내에 신고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는요. 결정이다. 라는 이유로서 확정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확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또 그에 따른 문제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